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 QM헤럴드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예상치 못한 이 바뀐 라인업에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제가 올지 모르셨죠? 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게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변수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온 가족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제가 오늘 땜빵으로 대신에 더 뜨거운 에너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제 비즈니스도 괜찮죠? 네, 아까 이렇게 업라인, 다운라인 가족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형제 레그입니다. 네, 형제 레그로서 날씨 얘기만 하는 그런 사이인데 제 동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QM헤럴드 김창영,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극 F라 좀 울컥울컥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할머니께 잘 인사드렸기 때문에 할머니를 생각해서 울컥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님들. 아메이 때문에 뜨거워서 울컥하는 거고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 딱 여기 오자마자 리더님들 이 뒷모습과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김일도 오영옥 스폰서님 뵈면서 또 오늘 울컥할 것 같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릴 테니 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울컥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 잘하고 싶어서 울컥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진 너무 잘 나왔죠? 네, 저희 스폰서님 가시기 바로 전주에 케언즈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집은 온 가족이 다녀왔습니다. 부부여행이었지만 가족여행으로 다녀왔었고 나중에 잠깐 넣었기 때문에 사진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청년이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왜 사랑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아메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리더님들께 한번 공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 했을 것 같이 보이나요 혹시?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축구 선수 했을 것 같고 공부 잘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다 성악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강사님 그 강의 들었을 때도 조금 억울했던 게 저는 화투 한번 만진 적이 없는데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서울대 가셔가지고 조기 교육을 화투를 배우셨다라는 게 다른 동기부여를 제가 받게 되었었는데 무튼 저는 대학교 때 성악을 전공했었고요. 지금 31살이고 만으로 31살이고 작년에 제가 QM헤럴드를 지금 성취하고 지금 보석이 되고 싶은 인간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화면이 애니메이션이 잘못 설정이 됐네요. 제가 4가지 숫자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맨 왼쪽 이하에 있는 숫자는 원래 487만이라는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2500 그리고 2만 그 다음 10조 487만이라는 이 4가지 숫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미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사진이었는데 이 487만 숫자에는 스폰서님들 2분을 제가 사진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제가 파운더스 PT를 처음 성취하고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던 게 돈 걱정 없이 노래하고 싶은 그 순수한 예술가의 마음을 갖고 싶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걱정 없이 노래하고 싶었던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파운더스 PT를 성취한 다음에 그 당시에 받은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일시불 보너스로 8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부 콘서트를 제가 열었었어요. 그 기부 콘서트 때 8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액 티켓값으로 받은 게 487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사람들은 그냥 800만 원을 기부하면 300만 원을 더 기부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티켓값을 들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제 주위에 무대에 오르고 싶었는데 오르지 못했던
제 친구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페이도 다 같이 나눠주고 하면서 저희가 좀 되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너무 감사하게 스폰서님 두 분께서 그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제가 티켓값 487만 원을 컴패션에 기부했었던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2,5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저희 올해 초에 지중해를 다녀왔습니다. 지중해 다녀왔을 때 저희 복면가왕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이 1인당 제가 본사에 여쭤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여행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너무 좋아했지만 이 노래를 평생토록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지 그 꿈을 평생 이룰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하다 보니 지중해 한복판에서 크루즈 안에서 복면가왕이라는 이 노래 콘테스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었고요. 감사하게 제가 3등이라는 그걸 등수를 받아서 30만 A 클릭스를 받았습니다. 30만 A 클릭스로 XX를 무한히 먹었었던 그 기억을 제가 남아 있고요. 이 2만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 오셔서 차영아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수 있냐? 근데 4절까지 부를 일도 없고 부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요 아버지 하니까 그 당시 인천 어느 체육관에서 아메이 모든 리더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애국가를 하나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렇게 큰 행사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뒤에 모든 FC 리더님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고 4절 까먹으면 안 되겠다. 계속 그것만 읊조리면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되었었고요. 마지막 10조는 연매출 10조 회장님들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부국제 때 한번 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본사에서 감사하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초대가 되었었고 저희 덕 회장님과 스티브 회장님 앞에서 제가 10조 매출을 갖고 계시는 회장님들 앞에서 울다가 노래를 더 못 불렀어요. 울면서 노래를 불러서 너무너무 못 불렀는데 노래 끝나자마자 두 회장님께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라이드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제가 엄청난 인류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노래에 대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감히 제 위아래로 모든 학번 통틀어서 2,500만 원의 코스트를 든 지중해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2만 명 체육관 앞에서 애국가 4절을 부르면서 10조 연매출 회장님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기부 콘서트까지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가치가 너무너무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업할 때 저의 PB입니다. 제 별명이 뭐였냐면 파운더스 6%였습니다. 제가 스폰서님께 제가 2019년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고 스폰서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아메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진짜 열심히 사업해야겠다. 나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5월 달에 3% 랠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보라는 그 말이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부자 교수님을 찾아갔었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날이 있어서 제가 호기롭게 딱 카탈로그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 설명하고 제가 막 프로포즈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쫙 들으시더니만 가감 없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영아 나 너 한 대 치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그래도 포커포이스라고 이런 거절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하고 있고 아버님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영아 너네 엄마 아빠는 잘 돼도 사이비 교주밖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파르르 떨면서 이 테이블 밑에 주먹은 쥐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교수님께서 야 그래도 일단 카탈로그 펴가봐 하시더니 골든팩 2개랑 하시자마자 주먹이 갑자기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펴야지 이게 펴면서 뭐 골든팩 2개 뭐 하나 하시면서 3% 도전하던 날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 45만 PB 정도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면
욕 한 번 먹고 45만 피면 전 다 돌아다니면서 욕해주세요, 욕해주세요, 욕해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막 엄청 울면서 집을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45만 PB를 받고 그 당시가 제 기억에 한 20일 정도였었어요. 그럼 남은 10일 동안 나 3% 성취했으니까 뭔가 쉬어야지라는 것보다는 너무 애매한 PB였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억지로 6%를 했습니다. 근데 6%를 제가 콜드 뛰면서 다 받고 나서 스폰서님께서 딱 그 다음 달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영아, 원래 한 번 찍은 피는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저의 파운더스 6%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로스맵 보시면 굉장히 치열한 거 보이시죠? 62만, 64만, 61만, 60만 4,200, 71만은 저의 가장 뿌듯한 6%.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알고 있었었냐면요, 저희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자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선물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아메이에서 제품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실제로 혼자 한 달에 쓰시는 PB만 하시더라도 6%, 9%를 저는 더 웃도는 PB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많이 심부름을 시키셨었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셨을 때 어차피 엄카로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엄카로 제 아이디로 되어 있는 PB를 넣어도 아무도 몰랐지만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PB는 내 PB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었고, 처음부터 엄마의 소비가 저의 네트워크를 만들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6%를 하려고 정말 많이 콜드를 뛰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힘을 주셨던 김민기 리더님 음원이나 많이 들으면서, 저희 영리더들 전부 노래방 한 번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엉덩이도 한번 두들김 받고 한 명 한 명 찾으면서 정말 피가 마르도록 저는 6%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폰서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SP 도전하는 사람처럼 제가 6%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 6%를 성취하면서 제가 얻었던 경험들이 지금 현재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하는 법, 어른들께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짧으면 짧게, 길면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안에서 저는 다 배웠었던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아메를 시작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형, 형수님,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 모두가 아메이 제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용기 내서 프로틴을 얘기하니까 할머니 냉장고 위에 프로틴이 4통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시는 게 3년만 기다려요. 저희 이모도 다이아몬드 도전하실 때 엄마 3년만 기다려. 저희 엄마도 3년만 기다려. 이 손자 2명은 박사가 될 줄 알았는데, 박사가 되길 바라셨는데, 큰 손자도 할머니 3년만 기다려, 저도 할머니 3년만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게 3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모든 가족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생판 남한테밖에 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저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또 부모님 홈미팅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집에 별의별 소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면 저 산타 양말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랠리 때 받은 샘플이라든지 선물 같은 거 받으면, 저 이렇게 아웃고잉한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활발하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지, 아무리 활발한 사람이 모르는 가게 들어가서 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서 사장님 젊은 산타가 왔습니다 하면서 저 양말에서 선물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물을 진짜 많이 배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물 드셔보세요, 이물 드셔보세요. 그래서 물을, 또 필터 값은 제가 걱정 안 했어도 됐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담은 스폰서님께 제가 안겨드리고,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떠서 사람들에게 저라는 아메이하는 사람을 알렸었던 것 같고요. 하루는 저는 진짜 콜드 컨택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모르는 가게에 들어가기에. 그래서 그 진짜 옷가게 하는 가게 사장님을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제가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옷가게 앞을 막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딱 그날따라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왔다. 그래서 들어가야지 해서 딱 들어가니까 옷 뒤에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온 핸드폰을 엄마 이러면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 온 척, 그래서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반복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사장님 혼자 있을 때는 언제 계실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역 주변에 역사에 24시간 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그 당시엔 뭐라도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되게 간절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저 3리터짜리 보온병에 저희 라임트리를 타가지고 사장님들이 힘드시니까 6시에 내가 콜컨을 뛰면 되겠다. 손님들이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니까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건 손님도 없지만 사장님 정신도 없으세요. 제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치만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내려고 혼자 애썼던 그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고요. 이 찹쌀파이는 제가 살면서 처음 만든 찹쌀파이입니다. 이걸로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요즘 퀸으로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만든 찹쌀파이인데 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찹쌀가루 50g 넣으라고 했는데 저울에 모르고 51g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가 버려 빼! 라고 하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램수랑 3단에 7분인데 모르고 제가 7분 10초 된 것 같으면 막 가슴이 덩덩덩덩덩 떨리면서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파운더스 PT 그리고 그 핀을 계속 제가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파운더스 PT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부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메이 안에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2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A60 60주년을 시작하는 2019년도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리고 저는 사실 동영 리더님보다 먼저 아메이를 접했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동영 리더님의 스폰서가 되실 수 있을 확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회가 제가 동영 리더님을 파트너로 못 만들었다는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60주년 때 제가 먼저 하지 못했다는 거, 먼저 그냥 혼자 선을 끊고 배척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었고요. 더 후회스러운 건 65주년이었습니다. 60주년은 제가 애초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였지만 저는 65주년 처음에 저희 에이다를 김일두 스폰서님께서 계속 외치시면서 65주년에는 같이 가자 했을 때 전 제가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스폰서님과 자녀 자격으로 제가 크루즈는 같이 다녀왔지만 이 65주년에 저의 개인 자격으로 가지 못했다는 게 저는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했을 때 내가 못 간 게 아니라 100% 제가 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가 한 만큼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걸 요즘 알고 있다 보니 이 2가지에 대해서 후회는 제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가장 큰 마음속에 들어오는 요즘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A70 런던은 무조건 제가 성취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6레그에 아주 미미하면서 귀여운 사이즈의 주자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함께 후원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아메이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어떻게 지금 아메이 사업하고 있는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운전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자요. 그래서 운전을 20분 이상 하게 되면 계속 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졸아서 난 사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하면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한때는 제가 꿈만 꾸면 사고가 났습니다. 잘 때. 그러면 트럭이랑 부딪혀서 일어나고 뭐 제가 깔려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일어날 때마다 막 너무 많이 졸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불쌍할 때도 있고 여러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제가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직도 졸리긴 마냥 똑같이 졸리긴 하는데요. 지금 광주에, 순천에, 부산에 제 3번째, 4번째, 5번째 파트너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전국구를 종횡무진하면서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저 차를 고이 보내주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저 차에게 제가 흘린 땀, 그 다음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는 이런 명언들을 계속 되새이면서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발을 띄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 저의 메인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요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파트너 미용실이거든요. 미용실에서 저희가 퀸 파티를 지금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퀸 그 홈미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하나는 제가 6번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우연히 제 선배의 사촌 누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촌 누나가 너무너무 멋있으신 분이신데 정말 먼 관계다 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6개월 전에 여름방학 시즌에 사촌 누나를 처음 만나게 됐고, 사촌 누나 자녀 2분이 계시는데 2분이 방학이었어요. 자녀 2명의 아이들이. 그 방학 기간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8주 동안 점심밥을 해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먹고 싶어? 삼촌 윙봉 먹고 싶어요. 그럼 윙봉 해주고. 뭐 먹고 싶어? 삼촌 뭐 또 애들이 좀 여유 있게 자서 그런지 식재료 비싼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누나가 다 이 식재료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리만 하면 됐었고, 그 8주 동안 아이들한테 요리를 해주면서 제가 누나랑 친해지고 지금 유튜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에 빠지셔서 같이 저랑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요리들이에요. 저희 크림 파스타, 굴밥, 이거는 제 파트너 저 미용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출근하시고, 또 저녁 시간은 저희 아메이에서 미팅 듣고 하다 보니 아이를 챙길 시간이 없는 파트너인데, 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소풍에서 그 도시락, 이쁜 도시락을 뭐 뽑는 그게 있었대요. 근데 제 파트너분이 이 도시락을 이쁘게 만드는 거에 관심 없는 T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F인 삼촌 스폰서가 이 유부초밥과 눈알 붙이면서 저 눈알 검은게 붙이다가 제가 손이 달달달달 떨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가르비뇽 들어보셨나요? 저희 당근 퓨레랑 같이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바지락 술찜, 세비체. 우리 오영 스폰서님께서 햄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세비체 선물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복 솥밥. 많이 들었죠? 네, 진짜 아메이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진짜 똥선이었던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많이 자신 있게 되었고요. 요즘은 어떤 분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더라도, 제가 그 집에 가더라도 진짜 너무 단골 멘트지만 제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퀸이 합니다. 퀸이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요리도 할 수 있는 남자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도 사실 너무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뽑자면 사람들과 친했던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그 멀어지는 게 뭐 기존에 있던 지인분들과 멀어진 게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이 파운더스 PT가 되고 저희 기부 콘서트를 열면서 노래만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만 6개월 정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로스맵을 봤는데 15% 하던 제 파트너가 탈퇴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탈퇴를 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소비자 관리하고 홈미팅하고 제품 설명을 해줬던 창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기부 콘서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기부 콘서트는 없습니다. 이 기부 콘서트에 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노래만 하다 보니 그분이 저한테 서운함을 느껴서 탈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탈퇴를 한 것도 몰랐어요. 콘서트 끝나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 그 가게 하시는 유리창이 너무너무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못 가겠어요, 여기를.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카톡을 몇 번 보냈는데도 그분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QMLR를 도전할 때, QMLR는 어차피 지나가는 핀이고 나는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님 다시 만나고 싶다. 제 첫 번째 파트너셨거든요. 제 첫 번째 파트너이고 제 첫 번째 정수기 구매하신 분이고 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 책 읽으신 분이고 모든 첫 번째를 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딱 용기 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다시 저에게 4번째 레그 파트너로 돌아오시게 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다시 신뢰 쌓는 것도 저는 아메 안에서 배웠었던 것 같고요. 정말 공들여서 3년 동안 저랑 같이 노래했었던 저의 친한 형님의 와이프분이시죠. 와이프분과 3년 동안 쌓아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쌓아서 힘들게 저희가 사업을 결단했지만 그만두실 때는 3분도 걸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너무 일방적인 통보가 엄청나게 좀 슬프게 다가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26살 때 정말 감사하게 갑자기 한 파트너 여러분이 한 60대 파트너 여러분이 나오시게 되셨었는데 그 파트너 네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경험이 저를 성장시킨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희 미팅 끝나고 식당에 가면 네 자리잖아요. 이 네 자리 딱 네 분이 앉으시고 저는 앉을 곳이 없게끔, 그리고 신호등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저는 통하고 있다가 못 보고 있으면 네 분이 딱 그 신호등을 이미 지나가 계시고 저는 뒤쪽에 막 쫄쫄쫄 따라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느꼈었던 건 항상 스폰서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아메이는 어차피 성공하기 때문에 돈그릇을 먼저 키워야 된다. 먼저 그릇을 키우고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결과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이 과정들이 지금 제가 어떤 어른들을 만나도 저는 저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1분이든 5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웃기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게 그 경계가 풀리는 걸 제가 알고 있다 보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주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케언즈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케언즈 다녀온 여행 사진 몇 장과 이제 제가 느낀 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메이에서 어떤 확신이 들었었냐면 제가 26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었고 그때 돌이켜보면 저는 원래부터 좀 오지랖이 넓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다른 한편으로 무대 밖에서 노래를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페라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제일 메인으로 학교에서 했었던 일들은 노래하고 악기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뭐 한부모 가정에 가서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거노인한테 연주를 해주고 그다음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시청에서 홀을 빌려가지고 이런 기획하는 것들을 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오지랖을 굉장히 좀 부리면서 뭔지 모르게 좀 영향력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것도 제 꿈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 열심히 이런 과정들을 이겨냈을 때 아메이만큼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곳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케언즈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1차적인 보상 같은 경우는 진짜 더웠거든요. 35도, 36도였는데 사진작가분들이 모두 다 열심히 저희에게 이 태양볕 안에서 이렇게까지 한 분 한 분 다 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아까 저랑 저희 형이랑 같이 나온 사진들도 너무 잘 나왔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는 부부 여행인데 가족 여행이었잖아요. 가족이 모두 가서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갑자기 작가님께서 커플끼리 손잡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커플 분들이 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서로만 바라보고 손잡고 있길래 저도 미래 제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케언즈 가가지고 이 지나가는 새들과 그다음 아쿠아리움과 산호들을 보다 보니 진짜 저절로 제가 뭐 간증이 되는 것처럼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저 코알라도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저렇게 안고 계신다던데 저는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코알라를 안을 레벨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따끈따끈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할머니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메이에서 그 용품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가 대박이냐면 여기 숟가락 보이시나요? 다른 회사에서 보내준 숟가락과 아메이 숟가락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메이 숟가락에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탄소 숟가락, 바이오매스 50% 이하 저탄소 제품, 지구 오염 감소, 유해 물질 감소. 그리고 밑에 테이블에 깔려 있는 이 비닐도 아메이 비닐에만 생분해성 위생 식탁보. 이걸 제가 보면서
조문 오시는 모든 ABO 분들께 제가 데몬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 숟가락과 모든 걸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어느 순간부터 A만 보면 가슴이 미친 듯이 흥분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A 딱 로고 있으면 너무 흥분하고, 저는 가방도 아메이고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서 입는 반팔 후드 전부 다 XS 유틸레이트만 적혀 있거든요. 그만큼 A자 보면 진짜 미쳐있는 이제 젊은 청년으로 바뀌었는데, 리더십 여행 가면 모든 곳이 A입니다. 빨대도 A, 종이컵도 A.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생수병도, 우리 호주에서는 보통 수돗물을 마시다 보니까 생수로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모든 로고를 A를 다 박으면서 저희에게 자부심을 뿜뿜 만들어주는 이 리더십 여행도, 비전 트립도 이번에 다녀오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 아하, 이게 계속 애니메이션이 하나씩 빵꾸가 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말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데요, 아메이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구나. 저희가 모든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같은 가족이었지만 모든 계급들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다녀온 그냥 비전 트립은 파운더스 PT 이상은 이코노미와 아스팔트 뷰였습니다. 뭐 마운틴 뷰와 오션 뷰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주차장 뷰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고,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를 타실 수 있으시고 코알라도 만질 수 있고 코알라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그 다음 EDC 이상이신 분들은 비즈니스 타시고 코알라 만지시고 코알라 사진 찍고 의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그레이트 베리어라는 그 산호지대에 저희는 크루즈 배를 타고 1시간 40분을 딱 지나가는데, 우리 스폰서님 같은 분들은 헬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랑 같이 저희 팀의 탑리더님께 분명히 안 계셨는데 저희가 이거 산호를 보고 오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어떻게 계세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철저한 핀별 계급 사회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다른 곳에서 저희가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런 계급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코노미 탄 사람과 비즈니스 탄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탄 사람과 퍼스트 클래스로 나뉠 수밖에 없는 이 여행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뛴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단순히 이코노미를 타고 아스팔트 뷰를 본 리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비즈니스를 탈 사람 자격으로 이번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단순히 다이아몬드 코알라 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석이 될 사람, 수석돼서 수석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EDC 이상이신 분들은 앞으로 FCA가 돼서 사람들 그 헬기도 타고 이 모든 자격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보였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FCA라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FCA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처럼 제가 보이다 보니, 나는 지금 아스팔트를 보고 있지만 20년 뒤에 나 헬기 탈 수 있겠다. 근데 그 헬기 타는 게 저는 부러웠었던 건 아니었어요. 헬기 타는 게 단순히 부러운 게 아니라, 이 헬기를 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앞서 보이는 과정들이, 비록 제가 어른들에게 뒤늦게 왕따를 당하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께 요리를 알려주고 치약을 마치 데몬 이렇게 비비면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보여주는 과정 뒤에 있는 가치들을 실행했을 때 저랑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제가 FCA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심장 떨리는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 분의 멘토가 계십니다. 울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돼요. 저의 한 분은 저의 직스폰서님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정말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저희 스폰서님이시면서, 저희 김일도용 리더님은 멀리 계셔서 많이 자주는 못 뵀지만 항상 정말 듬직하게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이 두 분의 스폰서님이 제 인생의 멘토가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 제가 배운 아메이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돈 걱정 없이 매달 자산성 소득을
얻으면서 노래하는 것이 저의 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요즘 삑사리도 많이 나고요. 노래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없는 노래를 불러줘도 모두가 박수를 쳐주시고 이 박수 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겨내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명감을 갖고 뛰어라. 이 땅끝까지 스폰서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걸 알리려고 하시는 그 사명감을 갖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장을 두근거리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실 작은 꿈이 아니죠. 저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나중에 한국아메이 1등이 되는 게 꿈인데 그 한국아메이 1등의 기준이 저는 핀이랑 매출이랑 캐시백의 1등이 된다라기보다는 정말 제 진심으로 스폰서님들의 그 정확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의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지금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와이프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아기도 없다 보니 세제 설명할 때 치약 설명할 때도 제가 불리하다고 많이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기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와이프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제가 풀타임으로 아메이에 미쳐서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백투 바이블. 저는 사실 그렇게 신앙이 깊은 친구는 아니지만 아메이 때문에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가방 안에 더블X랑 성경책을 넣고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제 가방에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펴본 적은 없지만 성경책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더블X 대신 맨즈팩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알려주시는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메이를 알게 되면서 느꼈던 이 가치에 대한 느낌은 단순히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오는 캐시백 때문에 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들과 여러 평생 모를 수도 있었던 분들을 평생 알게 되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멋진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스폰서님들을 저희가 만났다 보니까 열심히 성장해서 이 제가 느끼는 아메이를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요. A70 무조건 갈 겁니다. 무조건 당연히 가서 저희 가족 A70에서도 각자의 자격으로 모두 참석한 가족 비즈니스의 모델로 리더님들께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열심히 해서 꼭 아메이를 진짜 사랑하는 만큼 이 아메이가 잘 됐을 때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젊은 영 리더로 잘 올바르게 성장해서 꼭 런던 성취하고 FCA까지 성취해서 저희 다 같이 아메이에서 멋진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 다이아몬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스피치를 해주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형입니다. 저희 형인데 오늘 날씨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짧게 바로 설명을 제외하고 저희 김동현 리더님을 한번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은 추운데 여기 굉장히 덥네요. 네, 어떠세요? 동생하고 외모는 안 비슷하지만 목소리 비슷하죠? 저희 부모님도 가끔 헷갈리십니다. 네, 저희 온 가족이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네, 온 가족이 지금 아메이 사업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 잘하는 혈액형이 있을 것이다. 요즘은 아메이 잘할 것 같은 MBTI가 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동생은 이제 ENFP입니다. 느껴지시죠? 그냥 풀 감성 충만한 친구 ENFP. 저는 ISTJ입니다. 극과 극에 저희는 대립해 있는 저는 극T입니다.
근데 저는 동생에 비해서 뭐 퀸도 잘 못하고요. 뭐 이게 서로 장단점이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개개인의 장점을 살리면 누구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아메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속에 진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각자 능력을 활용하고 이 사업을 정말 한 가지 장점만 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저희들은 가족끼리 얘기하면 가끔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 이번 휴가 때는, 이번 시간에는 아메이 얘기를 안 하고 좀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정적밖에 없어요. 한 5분간 정적, 그리고 바로 아메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과거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과거에 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얘기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때가 가장 가슴이 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동생만 다이아몬드가 되면 된다. 너가 마지막이다. 네, 이제 형과 이제 부모님이 다 다이아몬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고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아메이 사업 10년 차 하면서 이제 표정부터 성향이랑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좀 굉장히 까칠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제가 원래 일했던 곳이 금융권이라서 굉장히 무표정으로 숫자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고 외로움도 안 타요. 근데 저 친구는 어떠냐면 늘 친구들이 주변에 많고 인기도 많고 막 정교회장 이런 것도 나가고, 전 나대는 거 싫어하고 엄청 나대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도 창영이가 아메이를 하겠지, 동영이는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된, 그러니까 누가 후원될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저희가 온 가족이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온 가족이 다른 성향과 다른 나이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메이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를 좀 나눠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대주제는 The future is in my hand 라는 주제입니다. 미래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저희는 강하게 믿고 있고, 정말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바뀌어 왔고요. 소주제는 뭐냐면 10년입니다. 10년. 저는 10년이라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 지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올해가 2025년, 이제 끝자락이죠 벌써. 근데 10년 전에는 2015년, 10년 뒤에는 2035년입니다. 각각 나이에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저는 10년 전은 누구나 존재를 했죠. 10년 뒤도 누구나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는 몇 살이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나는 몇 살이 될 거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럼 똑같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죠.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나 가슴이 너무 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드신 분들 다 ABO신 것 같아요. 사업자신 것 같아요. 가슴이 매우 뛰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를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미래에 비전이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매우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혹시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10년 뒤는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리듬 여기 정말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대답하신 분들이 제일 아닌가. 농담입니다. 네. 20, 30대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20, 30대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은데 저도 저의 10년 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5이 됐는데, 제 10년 전에 이제 25살 때 저한테는 이제 아메이를 만나기 전이었죠.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쓸 거 안 쓰시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를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고,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셨고, 그거를 알게 된 대학생 이후로는 정말 나 하나에 한 10억 가까운 유학비가 들어간 것이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 약간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표로 제가 이제 졸업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성적도 거뒀고요. 나름대로 제 전공이었던 경제 경영학에서는 펀드라든지 그런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소위 말해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쪽이어서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알아챈 게 뭐냐면 노동소득의 한계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도 미국에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칼바람을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고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해고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칼같이 해고를 합니다. 정말 다음날 바로 잘려도 어쩔 수가 없는. 근데 금융권이라는 그 분야는 상당히 칼바람이 더 심하게 부는 곳이기도 한 것을 저는 입사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여기도 아마 훌륭한 기업 다니시는 분들, 멋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열심히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입사한 날이 가장 행복했어요. 합격한 날 행복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일 출근할 생각에 가슴 뛰시는 분 있으세요? 나 내일 너무 출근하고 싶어. 회사가 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겉으로 보는 시선과 내가 느끼는 만족도 다르다는 걸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현실 점검이 좀 되면서 그때 제가 찾았던 것이 20, 30대들 내 또래에 내가 이렇게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뭔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뭔가가 노동 수입이 아니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찾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젊은 나이라도 직장을 다니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무료한 쳇바퀴 도는 삶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난 좀 잘 살고 싶다. 특히 20대는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나 좀 뭔가 진짜 내 한 몸 불태워보고 싶다. 뭔가 날 가슴 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좀 귀인이 와가지고 정말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와? 이런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주변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혹시 이 왼쪽 기업 아시나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남성분들 많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뭘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픽카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할 때 필요한 지포스. 이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었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늘릴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혹시 아셨던 분,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우리 없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10년 전을 돌아가 보면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이 회사는 270배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것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전공, 이 경영학 공부했던 친구 중에 약간 그 괴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점심 런치 때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야 요즘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다, 뭐 가상화폐 이런 게 있다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히 그 선명하게 미국에서 그 장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좀 보수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무슨 비트코인, 무슨 가상화폐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완전 이거를 그냥 스캠으로 그냥 들어서도 안 될 걸로 제가 치부를 해버렸어요. 엄청 후회되죠. 만약에 제가 그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설명을 해봐. 들어보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들어보고 판단을 할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400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용돈 30만 원 정도로 한 주만 샀었으면, 한 개만 샀었으면 제가 왜 그때 한번 내가 들어볼게, 설명해 봐봐, 내가 판단해 볼게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닌가요? 어쩌면 아메이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이미 한번 들어볼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줘봐봐, 내가 판단할게라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변에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기회가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기회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아메이도 그런 기회 중에 하나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를 제가 진짜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아메이를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아메이 비전을 보고 온 게 아닌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게 소문이 이제 와전되면서 가끔씩 어떤 리더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아메이의 글로벌한 비전을 보고 미국의 직장도 다 때려치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왔냐고. 그건 사실 잘못된 소문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러 한국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굉장히 답답했었고,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20대만, 여기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20, 30대들의 이 불투명한 미래를 저는 고민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전 사실 아메이를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메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고 나서 어머니가 아메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전 아메이를 잘 몰랐어요. 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아메이가 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 의도치 않게 호구조사할 때가 있어요. 너네 어머니 뭐 하시니?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면 저는 어머니 아메이 한다고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온라인 마케팅 사업 하신다, 뭐 쇼핑몰 하신다. 그럼 무슨 쇼핑몰 물어보면은 점점 이제 더 이상 이게 물어보지 말라고. 왠지 부끄러웠나 봐요, 그렇죠? 제가 아메이를 겉으로 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아메이는 뭔가를 팔아야 될 것 같고, 생필품을 뭔가 이게 누군가한테 소개해야 될 것 같고, 소개라는 단어도 굉장히 곱상한 표현이 된 거죠. 팔아야 될 것 같고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머니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할 일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을 딱 왔는데 저는 미래 고민을 하고 있었죠. 뭐 해야 되나? 스타트업을 해야 되나? 내 장사를 해봐야 되나? 내 걸 뭔가 해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부모님들 노후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은퇴라는 걸 경험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원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신 모습을 얘기하는 게 20, 30대 제 친구들의 고민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모님하고 가족들끼리 우리 횟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10년 동안 유학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학생들 여기 계시겠지만 중간에 한국에 빠꾸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부모님 사업이 출렁거려서 그 유학비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10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동생도 성악을 하는데 쟤도 돈덩어리거든요. 저희 둘 다 돈덩어리인데 그 감사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한 인사를 제가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뭔 소리 하냐, 왜 저기다 감사 인사하냐. 저희 아버지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전 당연히 여기서 감사를 여기다 감사를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희 가정에 저희 가족에 변수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아버지가 예상치 못하게 은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 위기가 왔었고, 그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남들은 다 하찮게 생각하고 남들은 다 무시했던, 심지어 저조차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낯선 아메이라는 걸 선택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땐 10년 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유학비 아메이로 다 보냈어. 네 동생이 성악 아메이로 다 시켰어.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 노후 준비 아메이로 다 해놨어. 그리고 저희 둘 앉혀놓고 너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지 마. 돈 때문에 취직 안 했으면 좋겠어. 가슴 뛰는 일을 해. 하고 싶은 거 해.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전 완전 걸크러쉬였어요. 어떻게 50대 중반의 부모님이, 제 친구들 만나고 왔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렇게 가깝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사진은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왔을 때 쇼윈도우 부부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친한 척 좀 합시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있어 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큰 막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당신들의 삶이 참 멋있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 친구들도 참 많으신 느낌. 그리고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당시 천천클럽에 기부하시는 모습이 전 너무너무 쇼킹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때 부모님의 딱 단면을 봤을 때 제가 미래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부모님이 살고 계시네? 이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분들을 후원하거나 가족분들께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할 때 1번은 뭐냐면 내가 결과로서 증명하는 모습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이셨고 저의 관심을 너무나도 크게 유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저 의심병 말기 환자라고 표현해요. 그냥 고지고대로 카더라 통신을 못 믿어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도대체 아메이가 뭐예요? 분명히 천문학적인 돈이 저한테 들어가고 동생한테 들어간 걸 아는데 이 작아 보이는 아메이 필드가 어떻게 이만큼 클 수가 있어요를 그때부터 질문 공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 후원하실 때 질문과 의심과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아무 반응 없는 게 제일 답답한 거지. 저는 그래서 막 부모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상속이 돼? 어떻게 일을 안 해도 연금이 나와? 나중에 정말 아메이 안 해도 돈 나와? 진짜 이거 매년 보상받는 거 맞아요? 별의별 걸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이 얘기를 들은 게, 이 사업은 무자본이고 돈이 들지 않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메이의 수입의 속성이 우리가 일반적인 노동 수입이 아니라 뭐죠? 인세적인 수입, 패시브한 인컴이 나온다. 언젠가 우리 가정이 수입이 끊겼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꾸준한 수입을 준비하셨다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상속이 가능하고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상징적인 핀이지만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아메이의 중간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나온다는, 그게 평균 에버리지 5년이 걸린대요. 이게 분명히 저는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게 맞을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거짓말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제가 알아보고 저울질하고 막 조사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저는 이거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 1,000만 원 받는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장에 매일 출근하면서 내 시간과 노동력을 다 뺏겨가면서 그 수입을 받는 것과 내가 자산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이 수입은 차원이 다른 수입이라는 걸 명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이 사업에 저는 집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메이를 저는 해석했어요. 한번 아메이라는 색안경을 쓰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6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글로벌한 제조기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의 전 세계 넘버1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뭐 제약이 됐든 뭐 철강이 됐든 어떤 분야든지 세계 1등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계 1등 회사가 글로벌한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의 제품을 만들어요. 매일 쓰는 생필품이라 남녀노소가 쓸 수 있는데 국제 인증을 받은 한 1,000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그들 중에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는, 어쨌든 소비자 보호 제도까지 완벽하게 있는 그 회사가 그런 제품 만드는데, 일반적이면 이런 회사는 아주 비싼 연예인들과 아주 멋진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텐데 아메이는 좀 다른 마케팅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렇게 우린 물건을 팔지 않고 기존의 광고와 유통 과정을 생략해서
그 대신 바이럴 마케팅, 구정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연예인 대신에 일반인들이 그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파트너십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박인 것은 그 어떤 그 영업직도, 어떤 그런 회사도 내가 만든 이 소비자와 내가 만든 이 매출을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도 내 걸로 인정해 준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대단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당신이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을 평생 귀속을 해주겠다. 심지어 상속까지 해주겠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메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과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돈도 들지 않고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다면 아메이 대단히 큰 회사다. 저는 이런 거를 한 두 달 정도를 아메이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알아봤어요. 저도 아메이를 10년째 하고 있고 제 동생도 아메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20년째 하고 있지만 아메이 사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이 사업하면서 안 흔들릴까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것은 아메이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알아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흔들리면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나무가지에는 새도 앉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나의 그 메시지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 중요했던 작업이 진짜 20대에 선택하는 이게 옳은 선택일까? 정말 아메이는 내 노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이 진짜 맞는 걸까를 검증하는 게 전 되게 중요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메이의 제가 제품도 확인해보고 회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을까? 이것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 예스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제일 좀 불편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손해 끼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저를 제일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이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는 걸 받았대요. 그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는 정말 이 세계의 그 이노베이터스, 그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매년 1명에서 2명 정도한테만 수상을 해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이걸 수상을 했어요. 저는 이런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좀 찾아서 아메이를 좀 확신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1993년도에 우리 아메이 창업자 두 분께서 이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수익 구조로 받았던 거예요. 수익 구조가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참고로 이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2025년 올해 수상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젠슨 황. 아까 엔비디아의 우리 깐부 치킨, 깐부 회동을 하신 이 젠슨 황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아메이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 작은, 어쩌면 이 동네 아메이가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큰 수준의 회사구나, 큰 기획했구나를 좀 제가 확인하면서 제가 20대로 꿈꾸게 되죠. 이런 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전 아메이를 푼돈 좀 벌어볼까? 이걸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님 말까? 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약간 청춘을 걸자.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인생을 정말 10년 뒤에 생각했을 때 좀 멋있는 인생 살고 싶다 해서 저는 아메이를 좀 크게 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글로벌 영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직접 보기도 하고 전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딱 만 25살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랑 같은 나이인데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을 만난 거예요. 와, 난 이제 시작하는데 25세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그리고 30대 크라운이 있고 세계 최연소 크라운을 접해 듣게 되고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이상이 되신 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젊은 나이에 시작하기에도 너무나도 시장이 열려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한창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욜로로 살래, 파이어로 살래가 있습니다. 욜로는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이게 원래 뜻은 뭐냐?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멋있게 의미 있게 살자. 이게 원래 의미인데 이상하게 이게 변질돼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자가 돼버렸어. 그냥 탕진하자.
어차피 이 생 망하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뒤가 없어 그냥. 그리고 FIRE는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예요. 경제적인 자립을 젊은 나이에 고생해서 빨리 하고 우리 은퇴를 해버려서 멋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에 멋있게 살자.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좀 고생을 하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좀 젊은 나이에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남은 인생을 좀 근사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후자를 원하지 않을까요?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자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야 이거 완전 내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도구가 되지 않을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20대 한번 걸어보자. 진짜 한번 한판 승부를 벌여보자 해서 저는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영 리더도 얘기했지만 저랑 창영이는 초창기 때 어떤 얘기 되게 많이 했냐면 어떻게 콜드 컨택했어? 어떻게 소비자 만들었어? 어떤 거절을 받았어 형은? 우리 힘든 얘기들을 나누면서 사업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세 사업자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가족들 후원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지 않나요? 네, 가족들 소비자 만드는 분들이 제일 부럽잖아요. 저도 정말 똥손인데 저는 지금 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퀸이 요리를 다 해준다며요. 왜 전 안 해주죠? 요리 다 해주는 마술 냄비라고 배웠는데 배신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밤거리를 헤매면서 정말 하이에나처럼 누구 소비자 좀 되어줄 사람 없나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정말 지금 좀 달라졌지만 아기를 싫어합니다. 동생은 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 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저는 세상에 적성 맞는 일이 있을까? 여기 있는 것들 다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것들만 가져왔어요. 아메이 사업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 계세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메이 쉬워서 선택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배운 한 가지 큰 교훈이 있다면 인생에는 적성을 선택해서 될 것이 없다. 쉬운 걸 선택한다고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적성이라는 것은 직장은 적성인가요? 자영업은 적성에 맞나요? 전 아메이가 적성에 안 맞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이아몬드 엄청 적성에 맞아요. 네. 저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진짜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 하냐고. 저는 아마 같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20년 동안 아메이를 하시고 제가 시작할 때 10년이었죠. 10년 동안 아메이를 쉽게 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메이 하시면서 쉽게 아메이를 거저하면서 놀면서 할 거 다 하시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건 저희는 처음부터 보고 시작했어요. 성공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기 싫은 걸 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적성 따지고 쉬운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히 기회라는 판단이 있으면, 기회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안 어울리는 옷 같아도 입으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자연스럽게 정말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이건 쟤는 기억할라나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대학생 때인가? 전화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너 왜 우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방문을 좀 열어놓고 열린 줄 모르고 방에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퍼즐의 조각을 맞춰보면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디에 티낼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런 고독한 싸움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지는 마인드셋이 뭐냐면 치열한 대가 지불을 하자.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진짜 내 인생에 아메이가 저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거 말고 내 인생을 근사하게 만드는 수단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올인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었고 올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이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초창기 때는 어때요? 매일 마음이 정말 뒤집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 속에서 이 미팅은 엄청 뜨겁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전 나가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반복되던 초기가 있어요. 근데 저를 제일 흔들었던 에피소드가 막 초창기 때 몇 명 없는 친구, 정말 사업 설명 한번 해보려고 막 뭔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여기 입사를 했어요. 저는 스카우트 제이 다운 다 때려치고 아메이를 선택했어요. 얘는 연봉이 나름 괜찮았죠. 전 연봉 어때요? 월급 아메이에서 열정페이 빵원입니다. 이 친구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데 밤 12시인가 만나서 사업 설명하는데 설명을 다 듣더니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러다가 20대 망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너 봐봐. 너 맨날 주말마다 세미나 다닌다고 친구들 만나지도 않지. 저는 약간 아메이를 대충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탱커와 기반으로 사업을 정말 해야지 성공한다고 배웠으니까 미팅 빠지면 죽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도 팩트거든요. 미팅 빠지면 죽는다. 절대 이거 빠지면 안 된다가 철칙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약속, 여행 가는 걸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친구들도 안 만나지. 주말 너 지금 하는 꼴을 봐라. 너 연애도 안 하지. 너 지금 너무 불쌍해. 20대 평생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진짜 인생 나락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했으면 제가 콧방귀도 안 꼈겠지만 그때는 제 캐시백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와, 씨,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멘붕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살짝 흔들리더 눈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좀 이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꿈이 있지. 꿈이 있지. 그 꿈이 뭔지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얘도 신입이었겠죠. 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평균 6년이 걸려. 이 부서가 그랬나 봐요. 난 열심히 해서 5년 만에 대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내가 아메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우린 꿈이 다르네. 난 5년 뒤에 다이아몬드 되려고, 다른 인생을 살려고 난 지금 이렇게 밤낮 없이 비참해 보일지 몰라도 난 다른 선택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너는 즐길 거 다 즐기고 5년 뒤에 대리나 되라 임마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겉으로 얘기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속으로 얘기하고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좀 살도 좀 찌고 조금 이게 좀 별론데 제 나름대로 저 인기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아메이를 하니까 여사친들 다 끊겨요. 여사친들한테 아메이 얘기하는데 다 진짜 모른 척하고 굉장히 자존심 스크래치 가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 여자가 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얘만, 이 친구가 저한테 나 원래 다단계 좋아해 이랬어요. 이런 여자 처음 만났어요. 원래 다단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빵 프로를 2달 하다가 이 친구 때문에 3%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녹화되고, 원래 너무 아름답지만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여자, 정말 내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 몇 없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결혼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연애할 때부터 보니까 동생도 비슷한 마인드던데, 저는 부모님이 쌓아오신 이 네트워크와 이 자산은 제 거가 한 번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무슨 부모님한테 소비자 빌리고 PB 빌려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지. 맨땅에 헤딩을 하자 해서 와이프한테도 우리 상속도 안 받을 거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거고 모든 걸 우리가 증명해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꼬셔야 되잖아요. 꼬셔야 되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결혼할 때도 다이아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돋보기로 보면 보이거든요. 다이아몬드 향이 나는 이제 반지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손을 안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친구를 어떻게든 꼬셔야 되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근사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해줄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줄게. 멋있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꼬셔서 넘어왔어요. 근데 저 완전 T고 제 와이프도 대문자 T예요. 그 말 듣더니 얘가 돈은 하나도 없는데 비전만 있다고.
비전만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저희는 둘 다 풀타임 크레이지 아메이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가슴 뛰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딱 저희가 결혼하면서 바로 찾아온 게 뭐냐면 60주년이에요. 글로벌 60주년 행사.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말 음원으로만 듣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잡아줬던 그 음원과 영상 속에 정말 기라성 같은 레전드 선배님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면서 정말 가슴 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아메이를 겪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것이 글로벌 아메이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차세대 리더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때가 너무너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여서 와, 아메이는 정말 크구나. 거기는 길 가면서 어깨만 톡 쳐도 최소 다이아몬드예요. 정말 다이아몬드 이상의 글로벌한 아메이가 준비되어 있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70주년 런던, 고 런던 외치는 거 그냥 말로 외치는 건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반증해 주는 것이 고 65주년, 고 크루즈를 60주년부터 시작했어요. 60주년 때 그때 시작된 게 고 크루즈였어요. 근데 65주년이 됐을 때 진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한번 걸어볼 수 있었던 리더님들은 다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못 믿고 내 스폰서도 못 믿고 내 그룹도 못 믿는 그런 그냥 고 크루즈 이랬던 분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걸 이미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8개월 남은 이 시기에 런던을 외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지만 정말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까지도 정말 아메이에 한번 내 청춘을 걸어볼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저는 60주년에서 받았기 때문에 꼭 70주년을 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놓치면 80주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주년의 나이와 80주년의 나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2살에 다이아몬드가 됐고 혼자선 절대 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할 때 다 다이아몬드 꿈꾸시죠? 근데 과연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떨까? 저는 앞으로 갈 길 많이 남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과 되고 나서는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도전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행이 예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갔다 온 여행이 초록색이고 예정되어 있는 여행이 파란색이에요. 이번 여행 때도, 케언즈 여행 때도 저는 이제 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서 미친 듯이 노는 사람들은 다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잠 안 자고 좀비처럼 다니면서 잘 시간 없어 이러신 분 다 처음 오신 분들. 근데 좀 많이 와보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일회성 여행이 아니라 매년 평생 준비되어 있다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모습이에요. 캐시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한 번 나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수입이 가져다 주는 이 마음, 이거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여행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에는 이 지도에 이제 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의 비전이 우리 ABO 리더님들이 평생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 아메이의 비전이래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는 갔다 올 때마다 이 스티커를 이제 세계 지도에 붙입니다. 언젠간 제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만들었던 저의 꿈보드, 천천클럽 들어가는 거, 다이아몬드 되는 거, 정말 그 컴패션 비전 트립 다니는 걸 많이 써놨는데 이걸 한 번 쓰고 창고에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마치 내 노력을 정당히 보상받으면서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하나씩 지워가는 느낌. 우리 남자분들, 제가 철없을 때 제일 꿈 목록 우선순위에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저 차 좋아하거든요. 차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드림 목록을 아주 생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이제 막 매장까지 가가지고 막 차를 보고 막 이랬었는데 제
스스로한테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선물로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는, 물론 이거는 정말 작은 일부분이지만 하나씩 꿈꿨던 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각 한 분 한 분 갖고 계신 소중한 꿈 때문에 아메이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어딘가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루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몇 번 물어보셨어요. 집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신경을 쓰시길래 정말 멋있게 말했죠. 부모님, 저희 힘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객기를 부렸습니다.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그래서 진짜 괜찮겠냐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평 빌라 월세집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 후회했어요. 왜 여기로 갔을까? 정말 집이 좁아 터져가지고 홈미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고, 제 차가 맨날 눈, 비를 다 맞는 그런 이제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에메랄드가 되고 열심히 하면서 아메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파트라는 곳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차가 이제 뚜껑이 있는 곳에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받다가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또 알뜰살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딱 1년 전에 여기서 분당 이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저희가 이제 집을 마련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권에 이제 자가 집을 소유하는 평균 나이가 45 정도 된대요. 저는 딱 10년 정도를 땡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보면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이게 이런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여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단의 차이인 거죠. 제 주변에 대충 살고 있는 제 20, 30대들 별로 없어요. 다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하지만 어떤 도구를 용기 있게 선택했느냐, 어떤 기회를 잡았느냐가 같은 10년이 지나도 완전 다른 결과물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정말 처음엔 두려웠지만 명확하다면 저는 그 길을 가야만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아니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세상 어떤 비즈니스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밀고 당겨줄 수 있는 튼튼한 그룹과 스폰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생긴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좀 불쌍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아껴가면서 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약속 있다 그러고 먼저 이 자리를 뜬 적도 있었고, 와이프랑 저랑 인생을 걸고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절벽 끝이라는 느낌도 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데이트를 여기서 했어요. 데이트를 여기서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 아메이 여행으로 퉁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와이프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하고 같이 신혼여행 간 거예요. 시부모님과 같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대가를 지불한 저희의 20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더 포기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업하면서 많은 아기 엄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미리 조기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한때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하셨던 그 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육아의 난이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경제적인 것이 참 이게 무시할 수 없다고, 경제적인 것으로 그 육아도 편하게 하는 분들을 제가 또 만나보게 되면서 자립을 하고 나서 우리 아기를 갖자. 그래서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고 아기를 갖자라는 플랜을 처음부터 세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이제 19주차 된 이제 딸이 지금 이제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저희 집안을 지켜준 수단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병원을 가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36이고 와이프는 37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병원을 가서 1번으로 검사하는 게 뭐냐면
실제 나이 대비 이제 여성의 그 난소 나이 같은 거 검사를 하는데 37살인데 난소 나이를 딱 측정해 보니까 24살이 나온 거예요. 팔팔한 거예요, 아주. 네. 의사 선생님 놀라요. 진짜 뭐 했냐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안정기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비타민 수치를 재야 돼서 비타민 수치 딱 쟀는데 어떻게 비타민 수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고. 도대체 뭘 먹었길래 비타민, 진짜 그 말 들었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E 이런 면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아메이를 전달했죠. 그분도 임시 수입자니까. 그래서 이 병원을 가면 주말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 2-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 평일로 가거든요. 평일에 가면 아무도 남자가 없어요. 다 여성분들밖에 병원에 없어요. 그러면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 않아요. 걱정된 표정, 피 뽑아서 아픈 표정, 약간 좀 불안한 표정 쫙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좀 말끔하게 왔지만 저는 병원 갈 땐 거지같이 가요. 추리닝 입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같이 왔나 보다 하다가 이 평일 오전에 계속 따라오고 계속 좀 매번 가거든요. 매번 다 따라가니까 나중에 의사도 간호사도 저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는 백수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애길래 이렇게 계속 오나. 그때 기분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하지 이러면서 알려줄까?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아메의 그 감사, 이 시간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껏 시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조리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조리원 예약을 하러 갔는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한두 군데를 갔는데 이미 저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건물 5층인데 밑에서 음식 냄새도 좀 나고 가끔 담배 냄새도 날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아메하면 눈 높아지잖아요. 세 번째로 이렇게 보러 갔는데 입구부터 비싸. 입구부터 여기 비싸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에요. 그 숲뷰. 딱 들어가서 견적을 뽑아 보니까 1,0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 이러려고 아메했지. 그러려고 고생했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 연락이 왔냐면 얘가 연락이 왔어요. 대리가 되고 싶었던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아기 낳았거든요. 얼마 전에 아기 낳고 연락이 와가지고 막 오지랖으로 막 조리원 예약했냐 이래서 제가 예약했다고 얘기했고 다 설명해 주니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기절합니다. 왜 기절하냐?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했고 둘의 수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수입이 끊기게 되면서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이 아이한테 새로운 지출이 들어가면서 긴축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여야 될 상황에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정말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20대 꿈꿨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요즘은 진짜 이 비즈니스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처음에 정말 저도 갈등의 시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만 먼저 가신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는 제 미래를 상상했어요. 상상한 거 10배, 100배 이상으로 아메이는 큰 보상을 해줬고요. 저는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신 우리 김일도, 오영옥 탑 리더님들과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지금이 맞을까? 하는 게 맞을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갈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미래가 10년 뒤 고민되신다면 이거 좀 넘어갈게요. 10년 뒤가 고민되신다면 저는 진짜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정의했어요. insanity. 정신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나아지길 바란다? 달라지길 바라는 건 정신병이다. 지금 내가 이대로 갔을 때 10년 뒤가 가슴 뛴다. 그럼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미래는 불안한데 내가 이대로 간다? 미래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낯선 선택,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반드시 다른 미래를 가지고 온다는 거 이 속에서 이미 우리 선배님들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엔 아메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10년이 준비하고 싶다? 왜 지금이냐? 아메이가 지금부터 10년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70주년 런던, 한국 아메이 40주년. 저는 2015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김일두 스폰서님 이거 보여주셨어요. 3년 뒤, 5년 뒤, 7년 뒤 아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거 제가 지금 10년 뒤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0주년, 한국 아메이 40주년, 뉴트라이트 100주년, 2036년 비전 보너스까지 아메이는 이미 우리의 걱정되는 10년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나만 의지가 있고 용기를 낸다면 내 10년 뒤를 감히 멋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꼭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년 남았어요. 38개월. 할 수 있습니다. Why not? 왜 못합니까? 38개월 신발끈 진짜 한번 동여 매고 고 런던을 외치는 여기 모든 리더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이런데 여기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받았던 그 사랑, 제가 불안했을 때 너 할 수 있어, 너 다이아몬드 될 거야, 제 빵 퍼센트 때 그 말씀 해주신 분들 여기 다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갚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용기 내시는 분들, 지금 사업 바싹 하시는 분들 꼭 70주년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멋진 월드와이드 리더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스피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동생이 노래를 한 곡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모두 런던 함께 하실 거죠, 리더님들? 네, 진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크리스마스 기념 랠리만큼 오 홀리 나이트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의 열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an air of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very earth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r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when Christ was born. On earth divine, on earth divine. 꼭 런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 런던! 감사합니다. 네,